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수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SEM, 검색 엔진 마케팅과 SNS,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어떠한 툴을 사용해야 할까요? 고민해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인지하고 나면 만약에 그 제품에 흥미를 느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죠. 이때 검색하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키워드에는 소비자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검색해서 보여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처음에 검색한 의도와 맞는 일치하는 정보들이 보여졌을 때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그리고 방문한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구매한 고객들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촬영을 해서 다양한 SNS에 올립니다. 이러한 활동을 공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사업자분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공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나 쿠폰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공유된 정보들을 갖다가 또 다른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흥미를 느꼈을 때 검색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본 이후에 구매를 하고 이 구매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공유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상에서 행동,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서치 엔진 마케팅, 검색 엔진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네이버 혹은 다음, 구글 등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검색 엔진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로 무엇인가를 검색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단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검색되는 단어가 가진 의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니터라고 검색한 100명의 사람이 있고 21인치 컴퓨터 모니터라고 검색한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쪽 모두를 갖다가 살펴봤을 때 실제 모니터를 갖다가 구입할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21인치 컴퓨터 모니터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테고요. 모니터라고만 검색한 사람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모니터가 영어 철자로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서 검색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모니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궁금해서 검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되는 단어, 키워드마다 각 의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사전에 분석하시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전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우리 식당과 관련된 정보가 100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 검색한 소비자는 우리 식당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검색 엔진 관련된 마케팅에서는 상위 노출, 즉 나와 관련된 우리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앞부분에 상위에 노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검색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된 우리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았는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들어있는 컨텐츠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의도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해야지 소비자들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검색하는 키워드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분석해서 이해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렇게 검색한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정보는 상위에 노출되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노출된 정보는 검색한 소비자들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이어야지 구매로 이어진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 하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도 우리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상품을 올렸는데 여름 원피스라고 검색하면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첫 페이지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단순히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이러한 검색 엔진 말고도 검색 엔진 마케팅의 유형을 띠는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가진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검색 엔진에 해당이 되나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큰 틀에 해당되진 않지만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검색 엔진의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도 검색 엔진 마케팅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마케팅으로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SN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SNS는 크게 봤을 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정말 많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SNS는 아주 국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혹은 카카오 스토리 밴드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특정한 앱이나 플랫폼들로 국한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과 글들을 볼 때 혹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페이스북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보시나요? 안 그래도 내가 모니터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잠시만 페이스북 들어가서 혹시 모니터가 있나 볼게 이러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SNS라고 하면 여전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인스타그램은 팔로워를 많이 늘려서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 이 부분을 여전히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분명히 매출에 있어서 아주 극소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업 자체를 갖다 확장시키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SNS들을 활용을 할 때 가지고 있는 SNS들의 가장 큰 특징들을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배우셔야지 됩니다. 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는 이러한 타겟 광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장 반경 2km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3세부터 7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NS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자들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보면서 무언가 의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응할 만한 타겟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시간에 놀이방 사례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요번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방을 새로 오픈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다가 놀이방 플랜카드를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냐면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파트를 찍고 아파트 반경 2km 혹은 1km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3세부터 7세의 부모들, 이렇게 만약에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놀이방을 갈 시기가 되었는데 혹은 놀이방을 이번에 바꿔야지 되겠는데 라고 관심을 갖고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따라서 SNS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할지에 대한 타겟팅, 즉 타겟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들에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보여졌을 때 어떤가요? 우리 페북과 인스타그램은 아주 빠르게 우리가 컨텐츠들을 보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컨텐츠나 이미지로는 아무리 타겟이 적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딱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맞는 타겟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타겟들에게 보여줄, 그 잠재 고객들에게 보여줄 이미지나 영상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파격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로 구성을 해야지 이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멈추어서 발견을 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에서는 첫 번째, 내 상품과 서비스를 누구에게 보여줄지 이 디테일한 타겟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타겟들이 아주 빠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눈에 띄는 아주 크레이지한 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검색 엔진 마케팅과 뒤에서 말씀드린 이 SNS 마케팅은 절대 별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를 보조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원피스를 갖다가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렸는데 해당되는 상품이 100페이지에 있다고 볼게요. 이 100페이지에 있는 상품은 누군가 소비자들에게 검색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있는 이 상품을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꺼내서 URL을 갖다 붙이고 썸네일을 형성을 해서 적어도 내 패친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테고요. 또 유료로 광고를 통해서 20,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상품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 상품을 보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클릭을 하겠죠. 이 클릭하는 행동 자체는 일명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100페이지에 있는 상품을 누군가가 계속 검색해서 보고 만약에 구매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 이 상품은 100페이지에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상품은 점점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SNS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별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잘 연결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마케팅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가볍게 분석하고 또 시간이 더 된다라고 하면 이 키워드들별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면 될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